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콘텐츠리 중앙,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콘텐츠리 중앙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7.04%, 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죠. 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유지를 시켜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요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점차적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 최근에 들어와주는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순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한창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올해 정말 1000만 영화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지금 재료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순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가 물론 서울의 봄이라는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지금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요,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치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네이버에다 그냥 쳐보시면 나와요. 연준 금리 인하만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요, 지금 보시면은 내년에 5차례나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가 2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내년 3월에는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요, 내년 한 5월쯤이면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전에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회사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리 중앙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핀테크 기업들에게는요, 사실상 엄청나게 큰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됐을 때는요, 사실 이런 바이오 회사들, 뭐 핀테크 회사들, 콘텐츠리 중앙 이런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다?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든지, 혹은 사업을 다각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이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이전에 돈을 벌어놓는 이런 지금 업력이 없다면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드라마 만들면 넷플릭스는 굉장히 많은 떼돈을 벌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채 부담이 너무나도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이런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제대로 괜찮은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자, 지금 최근에 또 스위트홈 2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와주게 될 만한 게 뭐 예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지우학 2라는 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더글로리 등등 이러한 지금 컨텐츠들이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컨텐츠들이 제작이 많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방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지금 모멘텀들로 인해서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이다, 2024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나오는 거고,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그만큼 이제 전환이 될 거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똑같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올라가게 될 것인지,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수급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순환매를 분명히 불러일으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12월 1일 대유 AP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12월 1일 저에게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제가 이 대유 AP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3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유 AP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대유 AP라는 종목, 자, 시초가 1%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종가를 마무리해주는, 자,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었죠. 자, 그 말은즉슨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굉장히 큰 수익들을 올려내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안 보내셔서 종목을 못 받아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좀 남겨놔 주시면요, 제가 월요일에 장 시작하기 전 동시효과 때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서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아침마다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잘 좀 받아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도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데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 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떤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묻을 각오하라 라는 이런 뉴스,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종목으로는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콘텐츠리 중앙으로 돌아와서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실적이 24년도부터 확실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좋아, 그럼 요번에 나와주게 될 실적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콘텐츠리 중앙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던 게 조선주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자,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물론 삼성중공업 특히나 요즘에 이 조선업들은요 신조선가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23년, 24년, 25년의 실적이 모두 다 지금 계속 순증을 할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컨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 이만큼이 나와주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모두 다 흑자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말인즉슨 이전에 20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던 이 조선업들이 확실하게 이제 조선업이 흑자가 딱 꽂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언제예요? 5월 달부터예요. 왜? 이때가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자, 이렇게 원래 흑자로 전환이 됐을 때는요, 적자가 지속돼 있었던 이 지금 구간에는 주가를 뛰어넘는 게 상식적인 주가의 움직임인 겁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형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외인들이나 기관들, 이런 지금 투자자들이 확실히 실적이 돌아서네 하면서 수급을 밀어넣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지금 잠깐 정체가 되는 건 뭐다? 그럼 요번에 나와줄 4분기의 실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가 우선은 24년도의 실적이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컨셉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회사도 지금 분기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요번에 4분기에는 적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가는 건데, 자, 4분기가 지나고 이제 내년 1분기쯤에 확실하게 이 컨센처럼 이렇게 흑자가 딱 나와주게 된다 라는 걸 우리 눈으로 진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의 주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왜? 적자가 지속되던 회사가 갑자기 흑자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업사이드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자,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때는 눌림목을 한 차례 주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콘텐츠리 중앙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딱 눌림목이 형성이 될 때, 이때 내가 눌림목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가 하는 정확한 눌림목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나도 이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자, 요러한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텐데요.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중앙, 자, 중앙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중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